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24회 민간 경비 기출문제 해설 맡게 된 임지수입니다. 자, 24회 민간 경비론 총평부터 좀 시작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자, 24회 민간 경비론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가 됩니다. 일단 민간경비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와 응용력을 평가하는 좋은 참신한 문제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민간경비의 총 40문제가 민간경비 영역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빈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출제 빈도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민간경비의 개설입니다.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개념과 민간경비와 대칭되는 공경비와의 관계, 이론적 배경의 문제인데요. 원래 이 개설 쪽이 굉장히 강하게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공경비의 개념 정도가 보통은 5문제가 출제되는데 조금 빈도가 줄었고요. 이론적 배경은 2문제. 그리고 과연 민간경비가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그 역사적인 측면. 자, 6문제가 출제됐는데 원래 좀 강하게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자, 그리고 민간경비 산업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민간경비가 현황이 어떻고 치안 여건은 어떻고, 자, 국내 경찰의 역할 수행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영역은 조금 빈도가 좀 적게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간 경비의 조직 및 업무 영역인데요. 중요하게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총 경비 업무의 유형, 인력 기계 경비, 자체 계약 경비의 유형, 따지는 쪽이 좀 출제가 강하고요. 민간 경비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과정을 통해 어떤 시행되고 있는지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고요. 경비 계획의 수립 과정,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론적인 측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설 경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설 경비가 내부 경비가 좀 더 강하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외곽 경비, 화재 경비가 강하게 출제되다가 올해는 내부 경비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는데 화재 경비가 출제가 안 된 게 조금 의외의 문제라고 봅니다. 화재 경비가 한 2문제는 출제가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각종 민간 경비 활동의 유형입니다. 자, 유형에 재난 예방, 비상계획 2문항 출제됐고요. 여기는 조금 약하게 출제되는데 이 특수경비가 원래 2문제 정도 강하게 출제되는데 이번에 출제가 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재난안전관리 1문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 컴퓨터 범죄 안전관리가 굉장히 현대사의 4차 혁명과 관련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출제되고 있죠. 컴퓨터 범죄와 예방대책, 안전관리에 대해서 6문제. 6문제면 아주 중요하게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개선 방안과 경비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전망, 그죠? 자, 여기는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출제의 강약을 좀 조절하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고요. 정략적인 측면에서 한 2-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민간 경비에 있어서 이러한 출제 빈도를 좀 공부하시면서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영역은 조금 출제 빈도가 어려운
상단계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의 정확한 개념, 민간 경비 이론적 배경, 자, 그리고 방법 리콜의 개념, 재난재해 대처 요령, 컴퓨터 범죄의 요 스톡스넷. 자, 요거 아주 좀 이해의 문제였죠. 좀 난이도 상향의 문제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문제들은 난이도가 상향적 어려운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머레이 범죄가 있는데요. 컴퓨터 범죄에 있어서 자, 버퍼 오버플로, 머레이 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출제한 좀 까다로운 문제였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자, 그 전통적으로 출제 빈도를 보였던 영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출제 빈도를 보였던 자, 이런 영역들은 계속적으로 자주 출제되던 영역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민간경비 개념, 셉테드, 미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 영국의 로버트 필, 자, 경비에 있어서 이해의 분석과 이해의 인지, 자,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었는데 전통적 잘 출제된 영역이고 조금 응용력을 가미한 것이 좀 특색이었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민간경비 직업윤리가 23회 작년부터 새로운 출제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건 좀 의외였다. 의외의 어떤 영역이었다. 뭐 그렇다면 25회를 준비하면 25회 때는 윤리용 어떤 경비 직업윤리 쪽은 출제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서 강의 중에 강조되었던, 자, 우리 에듀윌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던 걸 잘 반영해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어떤 노력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만든 기본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듀윌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그 영역들 여전히 출제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 뭐 출제된다고 했던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죠? 이 영역들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이 25회를 준비하는 시험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수험생 입장에서 우리 그 기본서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 자, A라는 개념이 있다. 이런 개념이다. 자, B라는 개념이 있다. 이런 개념이다. 자, 라고 했을 때, 뭐 C라는 개념이 있다. 이런 개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자, 이것을 여기에서 지문을 이렇게 비틀어내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틀리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틀리는데, 이런 어떤 응용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 다른 항목으로 바꿨을 때 예컨대 영국에서 유명한 어떤 인물을 미국의 인물로 영국의 유명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미국의 사건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틀린 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거다. 민간경비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서를 충실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기본서는 기출문제를 연구하고 연구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지문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엇갈리게 개념을 연결하면 틀리는 그런 게 응용일 수 있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도 있게 준비하신다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 시험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민간경비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응용력에 있는 문제들 이렇게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41번입니다. 법계론이 1번에서 40번이고 민간경비는 41번서부터 출발하게 되겠죠. 자, 민간경비의 개념의 개념 자체가 원래 잘 나오니까요.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번에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민간경비 개념을 형식적으로 접근하느냐, 실질적으로 접근하느냐,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자, 형식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 그죠? 실정법. 자,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업법입니다. 경비업법. 경비업법이 경비업자야, 너희는 이런 것들을 경비 업무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5개를. 요게 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개인의 재산, 신체 보호하는 재반, 꼭 경비업법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재반적 요소가 민간경비야 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경비업법이 이게 민간경비 영역이야 라고 딱 정하고 있으니까 공경비하고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구분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실질적 개념은 재반 관계되는, 꼭 경비업법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생명재산 신체보호면 민간경비야라고 하는 거니까, 자, 자율 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 예방, 이것도 실질적 민간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형식적 민간경비 개념이다 연결하면 틀리게 되겠죠. 그죠? 틀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협의의 개념은, 자, 민간경비 개념을, 자, 광이 가장 넓게 파악하는 거, 자, 협의, 최협의, 이렇게 3가지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광의는 넓게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그죠?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 요게 광의의 민간경비입니다. 협의의 민간경비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민간이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협의는 고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틀린 거죠. 협의의 개념하고 광의 개념을 헷갈리게 출제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광의의 개념으로, 광의는 방범, 방제, 방화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다시 말하면 경비 개념에서, 자, 경비 개념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경비를 빼면 광의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파악 접근하게 되면, 광의로 파악하게 되면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개념 자체는 워낙 좀 잘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2번입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잘 출제되죠. 왜냐하면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치안 메커니즘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상호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대 치안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자, 1번 맞고요. 자, 경비업법상 공항 등, 자, 여기에 항공기, 공항경비 항공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포함합니다. 자,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이건 형식적 민간경비의 업무입니다. 국가 중요시설 경비다 또는 특수경비다, 동일한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요 가로가 틀린 겁니다. 3번. 민간경비가 또 영미법계라고 하는 것은 판례법 위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영국과 미국인데요. 자, 대륙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 경비는 실질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공경비와 거의 대등하게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대륙법계 민간 경비는 아무래도 형식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가의 어떤 권력의 좀 우위성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경비의 영역이 좀 좁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 경비원이 대륙법계 민간 경비원보다 좀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지문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4번. 민간 경비는 범죄 예방을 임무로 하지만 범죄 예방이 민간 경비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뭐 공경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자, 경비 대상이 민간 경비는 고객이에요. 특정인. 그러나 공경비는 국민, 불특정인입니다. 자, 따라서 경비 대상에서는 공경비와 구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이 지문은 4번은 맞는 것이고요. 자, 결과론적으로 2번이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자, 2번 정답. 자, 43번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수능형 문제라고 평가합니다. 수능식, 그죠? 뭐 문제도 좋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응용력이 평가되는 문제인데요. 다만 개념만 정확한다면 뭐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을에 대한 내용에 민간 경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지문인데요. 자, 옳게 연결된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그 개념만 정확하면 되겠죠. 자, 경찰의 역할 수행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 수행이 한정적이니까 따라서 민간과 치안의 업무의 영역에서 치안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자. 경찰의 역할 수행이 한정적이니까 공동 생산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갑의 이론적 근거는 공동 생산 이론입니다. 치안 공동 생산 이론이거든요. 자, 갑은 미음. 여기 미음만 알아도 그냥 다른 건 뭐 알 필요 없이 답이 나오게끔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래 이제는 민간 경비도 자체적인 고유한 영역을 가져야 된다. 자, 자체적인 고유한 영역. 플레빌이 주장하는 이익집단 이론이거든요. 이익집단 이론, 그죠? 자, 그래서 리을은 디귿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문제는 좋은 문제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죠? 자,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자, 44번입니다. 환경 설계, 환경을 물리적으로 설계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자. 셉테드,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자, 1번에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자. 그런 거죠. 자, 시야가 차단된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이건 자연적 감시라고 합니다. 자, 셉테드의 1차, 2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1차에 세 가지가 있고요. 2차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감시, 그죠? 자, 여기에 하나의 A가 폐쇄형 담장을 투시형으로, 뭐 아무래도 그러면은 일반인들의 또는 그 소유자들의 범죄 접근, 그죠? 좀 더 가시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것을 자연적 감시라고 합니다.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세 가지가 있는데 1차에는요. 자, 2번은 뭐 타당하다. 3번.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고요. 자,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양이 있는 거야. 모든 인간은 잠재적인 범죄 욕망을 가졌어.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돼. 뭐 그런 이론이죠.
자, 딩글이 주장한 방어 공간 이론. 자, 딩글은 동심원 영역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방어 공간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뉴만입니다. 뉴만. 연결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보다 많은 물리적 통제 공간을 형성해야 된다. 이거는 딩글의 동심원 영역론에 합당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딩글의 동심원 영역론에 맞는 지문을 이름만 이렇게 살짝 바꾼 거란 말이에요. 개념만 살짝 틀어버린 거죠. 그죠? 주장자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딩글이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방어 공간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번 정답입니다. 자, 45번. 고대 민간 경비. 사실 고대 민간 경비에 대해서는 출제가 참 안 되었던 영역인데 24회 때 출제를 했네요. 자, 고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대 역사 사원법학자들의 가장 통설적 개념이 고대, 근대, 자,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거든요. 근데 고대인데 고대 민간 경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그죠? 자, 원시 시대로 나누고 함무라비 법전 시대로 나누고 그리스 시대 나누고 로마 시대 나누고 이게 원시 시대 고대거든요. 고대. 그죠? 그럼 원시 시대에는 동해 보복형 이게 뭡니까? 같은 해를 가한 자에게 같은 해를 가하자. 물건을 훔쳤어? 뭐 그러면 손을 문제 삼아야 되고요. 사람의 눈을 때렸어? 네 눈 때려야 된다. 이런 게 동해보복. 함무라비 업전이죠. 그러니까 원시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함무라비 시대입니다. 요거는요. 그죠? 자, 그래서 틀렸다. 그죠? 자,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 자, 함무라비 시대 법전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뭔가 왕권 개념이 등장한 것이고요. 왕권 개념이 등장했다는 건 뭐예요?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경비 개념에서 분화가 되었다,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 맞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생각하면 2번을 정답으로. 뭐 우리 기본서에 명확하게 또 서술된 개념입니다. 자, 그리스 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한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 요거는 그리스 시대에서 좀 더 나아간 로마입니다. 로마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철인 황제 시대 때죠. 이것도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로마 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 경찰을 아닙니다. 비무장입니다. 비무장. 자, 민간 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일단 국가 책임이었고요. 로마 시대 지나서 개인 책임으로 이제 귀속이 되게 되는데 일단 4번도 틀린 거죠.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돼야 되겠죠.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각국의 민간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영국의 윈체스터법. 자, 쥐약 감시제도 15세 이상 60세. 자, 이런 것들을 잘 기본서 공부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만이 맞고요. 이하라고 하면 또 틀려버리죠. 미만은 60세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고 이하는 포함하니까 미만입니다. 미만. 남자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용어 사용이 민간 경비에서는 중요하다. 자, 이런 윈체스터법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이런 나이를 좀 틀어내거나 이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남년지 이런 걸 틀어낼 소지가 있게 되거든요. 자, 1번 맞습니다. 2번 미국의 민간 경비는 남북전쟁 시대의 근계수송을 아니죠. 자, 미국의 민간 경비에서 근계수송, 미국의 동부가 있고요. 그죠? 자, 서부가 있습니다. 서부에서 금광이 많이 발견됐죠. 동부 사람들이 가서 금을 채취해서 동부로 옮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걸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지 남북 전쟁 시대라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금계수송은 남북 전쟁이 아닙니다.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역마차로 하다가 철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경비를 강화한 거죠. 내용은 맞지만 요게 틀렸다. 그죠? 자, 독일의 민간 경비업체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형태로 다양하다. 자, 일본의 공안위원회는요, 공안위원회입니다. 공안위원회가 과거에 한번 출제됐는데요. 자, 민간 경비에 대한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4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영국의 로버트 필. 로버트 필은 뭐 워낙 잘 나오죠. 미국의 핑커톤, 영국의 로버트 필. 아주 단골 손님인데요. 그죠? 자, 로버트 필이 행한 경찰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로버트 필은 경찰은 헌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지방정부거든요. 지방정부. 그죠?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지방정부입니다. 로버트 필은.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자, 수도경찰법 1829년이죠. 의회 제출해서 수도경찰 창설했고요. 연도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연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자, 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 라고 했고요. 자, 교구경찰, 수상경찰, 상위경찰 등을 능률적 유급경찰로 유급. 자, 통합했죠. 자, 최근에 또 이걸 세분했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세분으로 해서 틀린 지문으로, 정답 지문으로.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정답은 뭐 1번이겠지만 요 지문, 연도 이런 걸 바꾸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48번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이 특수경비원하고요 청원경찰 하는 일이 거의 동일 소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교 문제로 좀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자, 옳은 것이죠. 이 지문은, 이 문제는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경비업법에서죠. 이거는 특수경비원도 청원경찰도 무기 휴대가 가능해요. 자,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 종류는 권총되고요. 소총됩니다. 도검 안 됩니다. 도검 안 돼요. 자, 2번 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 사법경찰권한 허용 안 됩니다. 사법경찰권한이 허용 안 돼요. 특수경비원도 민간경비원입니다. 민간인의 지위입니다. 자, 청원경찰의 임용은 누가 할 것이냐.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가 합니다. 청원주가 합니다. 자,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청원경찰의 형법이나 기타 벌칙.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 이때만은 공무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우리 법 공부할 때 이 간주하고 추정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간주는 반대 증거를 허용 안 하고요. 추정은 반대 증거를 허용하거든요. 이런 지문은 이 추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지문은 맞아요. 이 지문 자체는 맞고요. 이렇게 바꾸면 틀리는 거죠. 바꾸면 틀리는 겁니다. 여기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9번이죠. 자,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입니다. 옳은 것이죠. 이것도 옳은 것. 자, 민간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요, 민간조사업,
쉽게 얘기하면 그 사립탐정입니다. 사립탐정을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다 합법화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민간조사업을 경비업법에서 아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법화의 어떤 그 법 조항을 신용 탐정 업무를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마라. 그 지문을 삭제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경비업법은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민간조사업이 합법화의 길을 열어놓긴 열어놨는데, 뭐 아직까지 뭐 승인 뭐 이런 어떤 열어놨다는 거지, 이런 승인을 얻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틀렸고요. 2번, 기계 경비의 수요가 늘고 있어요. 맞죠? 그러나 아직까지 인력 경비의 의존도가 높아요. 맞죠? 2번 맞는 겁니다. 자, 정답 지문이 되겠고요. 자,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호 대등한 입지를 갖게 됐다. 아니, 청원경찰이 1962년 선도입해서 먼저 도입했습니다. 요거는 특수경비원이 선도입한 것처럼 틀었죠. 요 지문만 봤을 때는 특수경비원이 먼저 도입된 것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자, 공경비에 비해 민간경비 산업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닙니다. 민간경비업은 비약적 성장하는 중요한 어떤 산업이 될 거예요. 되고 있어요. 컴퓨터 정보부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4번도 틀렸다. 자, 그래서 옳은 것 구하는 정답 지문으로는 자, 2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답입니다. 자, 50번입니다. 민간 경비와 공경비 관계. 뭐 처음에도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그 좀 관계가 또 나왔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죠? 관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간 경비원의 신분은 민간인이죠. 민간인입니다. 자, 1번 맞고요. 자, 공경비의 한계. 그죠? 공경비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 민간경비가 성장하는 발판이 된 것이다. 이거 뭐 맞는 질문이죠. 자, 민간경비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령이 민간경비는요. 계약관계를 체결한 의뢰인, 고객이죠. 고객의 생명 신체 보호, 사익 보호가 우선입니다. 영리성이 우선, 사익 보호가 우선인데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법령에 의한다가 아니라 계약관계에 의하는 거거든요. 그죠? 뭐 경비업법이라는 어떤 제한을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약관계의 기본을 두고 그 계약이 이제 도급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뭘 시키고 완성하고 이걸 도급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4.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비해 사전적이고 사전적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자를 추적해서 체포해서 자, 뭔가 처벌하고 이건 사후적 개념이잖아요. 그건 공경비 역할이거든요. 민간경비는 사전적이에요. 그죠? 특정,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 특정적 제한적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일단,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는 3번이 옳지 않다.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인력 경비가 있고 기계 경비가 있는데 서로 비교 문제가 잘 나오고 있죠. 자, 기계 경비의 단점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기계 경비가 있으면 자, 요 기계 경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기계 경비에 장점이 있고요. 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도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시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동일하게 감시할 수 있다. 장점이죠. 사람은 신체적 리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계속 잠만 자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라고요, 장점. 단점이 아니라 장점,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인력 경비는 사람이 거기 상주하고 있다고 고장, 뭔가 문제가 되면은 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데 고장이 나면 기경비는 뭐 먹통이잖아요. 그죠? 대응이 어렵다. 단점이죠. 자, 기경비의 최대한 그 최대 단점이죠. 오경보, 허위경보가 아직까지도 위험성이 크고 해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초기에 설치 비용이 또 많이 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건비를 삭감해서 인력 경비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죠. 그건 장점일 수 있지만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단점이죠. 자, 그러나 1번은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장점이다. 그죠? 장점입니다. 정답 1번이죠. 자, 그 군중관리입니다. 사실 뭐 각종의 행사, 여러 행사들이 많잖아요. 지역 축제 뭐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코로나 때 좀 많이 좀 안 하다가 또 다시 열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 관리, 군중 관리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도 또 민간경비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죠? 군중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밀도를 희박화, 사람들 좀 산재시켜라 이런 얘기고요. 그죠? 자, 확성기로 자꾸 지시를 계속해서 그 규칙을 준수하게끔 하라. 지시의 철저화. 그죠? 이동의 일정화입니다. 이동의 다양화가 아니라 이동의 일정하게 해야 사고가 방지되는 겁니다. 자, 경쟁적 상황의 해소라고 했는데요. 나만 법 지키면 질서 지키면 나만 손해야. 뭐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 사고 나거든요. 질서 지켜도 손해 안 본다. 자, 경쟁적 상황의 해소라고 평가하죠. 자, 그래서 군중관리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3번이 이동의 일정화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되는 거죠. 자, 53번입니다. 자, 경비 위의 요소의 분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비 절차의 과정에서죠. 자, 경비 위의 요소란 경비 대상의 안전성에 위협을 끼치는 제반 요소. 경비 위의 요소라는 게 뭐냐?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여러 요소, 제반 요소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경비 요소의 모든 시설마다 표준화된 인력경비 시스템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 시스템에 거기에 맞는, 시설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경비에서 1차원적 경비가 있고 1차원적 경비가 있고요. 그죠? 자, 경비, 그죠? 자, 단편적 경비가 있고요. 단편적 경비, 그죠? 자, 반응적 경비가 있습니다. 반응적 경비. 종합적 경비 또는 총체적 경비. 총체적 경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종합적 경비입니다. 그죠? 자, 단순 경비원의 경비, 단순 경비원의 물리력에 의존하는 경비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냥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경비입니다. 자, 일정한 반응적 경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대응. 그건 인적 경비와 기경비를 종합화한 경비예요. 그죠? 자, 그러면 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한다? 이건 반응적 경비잖아요. 반응적 경비. 반응적 경비를 총체적 경비에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내용은 맞는데 그러면 이제 좀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져 버리죠.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4번. 손실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 이런 게 이제 선행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맞는 질문이 됩니다. 분석의 절차 과정은 인지, 대책, 분류죠. 분류. 그 다음에 평가, 비용 고려, 비용 평가 이런 과정인데 일단 뭐 4번은 맞는 거고요. 자,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4번입니다. 우리나라 치안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이건 문제가 옳은 거네요. 옳은 것. 그죠? 자,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 행동이 증가하겠죠. 자, 다문화 가정,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애기들 안 낳는 거죠. 그죠?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든 이제, 외국에 있어서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죠. 그럼 치안 수요는 증가하겠죠. 자, 금융, 보험, 컴퓨터 등과 관련한 화이트 칼라 범죄가 증가합니다. 그죠? 자, 3번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인구의 탈도시화 현상으로 도시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탈도시화 현상으로 범죄가 감소하게 되어 탈도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감소합니까? 도시형에 맞는 치안 활동 필요성이 줄어든다, 늘어난다죠. 늘어난다. 자, 그래서 54번에는 정답이 3번입니다. 55번입니다.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 A가 일반 경비원이죠. 특수 경비원이 아니고 일반 경비원이 있고 특수 경비원이 있는데 신인교육. 자, 법정 교육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신인교육과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법정 교육이라고 하는데 신인교육 받아야 되는 시간, 경비원 A는 일반 경비원 신인교육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후 3년이 지나면 자, 신인교육 받았는데 경비원으로 근무를 안 하고 3년 지나면 다시 경비원이 되려면 다시 신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신인교육은 몇 시간이냐 이 얘기거든요. 24시간입니다. 24시간. 이거는 굉장히 좀 기초적인 문제로서 자, 기본 베이스를 깔아준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56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